공부도 독서도 시작은 늘 잘 하는데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포기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3남매를 키우면서도 운동, 인스타툰, 영어, 그림, 독서 등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애를 셋이나 키우면서 이걸 다 하는 비결이 뭘까요? 사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건 재능이나 끈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꾸준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꾸준함은 매일이 아니에요. 제가 3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는 날이 거의 없어요.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날은 애가 아프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엄마들은 365일이 대기조라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예전엔 하루만 계획대로 못해도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망했다.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그 순간 이미 포기 모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살짝만 바꿨어요. 오늘 못했네? 어쩔 수 없지. 내일 점심 먹고 하자. 여기서 포인트는 언제 할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하루 이틀 빠져도 이어가면 되고 일주일을 쉬었어도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에요. 충분히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잠시 멈추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포기하는 게 문제지. 매일이라는 단어에 너무 묶이면 오히려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두 번째, 그냥 합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 인터뷰를 봤는데요. 누군가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김연아 선수의 대답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였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주짓수를 4년째 다니고 있는데 오전반에 나가요. 저는 오전이 아니면 가기가 어려워서 오전에 갔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후보다 오전 운동이 훨씬 힘들다고. 근데 저는 4년 동안 아침 10시면 운동을 갔어요. 당연히 빠진 날도 있었고 가기 싫은 날도 있었죠. 근데 그럴 때 생각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진짜 수도 없이 떠올라요. 피곤해서, 비 와서, 잠 못 자서, 알배겨서. 오늘 쉬어도 되는 이유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아침에 운동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운동 시간 되면 가요.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갈 준비를 해요. 왜 나이키 슬로건도 그거잖아요. 그냥 해. 시간과 상황이 된다면 일단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4년 동안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욕심을 버렸어요. 독서가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예전엔 다독을 하고 싶었어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3남매를 키우면서는 시간을 낸다는 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짬이 나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독의 욕심을 버렸어요. 많이 읽기보다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읽기로 한 거죠. 누굴 기다릴 때, 이동할 때, 혹은 10분, 20분 짜투리 시간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한 권을 한 달 동안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계속 읽게 됐어요. 안 읽는 것보다 한 권이라도 읽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책 읽는 사람이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많이 못 읽어도 며칠씩 못 읽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책 읽는 사람이니까. 곧 또 읽게 되거든요. 강하고 짧게보다 약하지만 길기가 롱런할 수 있는 저만의 비결이에요. 네 번째, 꾸준하기 위해 기록해요. 꾸준함 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의지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든 사람이 더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 장치가 저에게는 블렛 저널이었어요. 원래 쓰던 저널에 트래커를 추가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그냥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쓰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해서 몸을 움직이게 됐어요. 그런 기록이 쌓이다 보니까 구조가 나를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부터 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채워가야 하니까 핸드폰 대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트래커에 빈칸이 많은 줄을 보면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못했지? 하고 돌아보게 되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더 자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을 다듬어요. 잘 된 줄을 보면 또 달라요.
오, 나 이번 주 꽤 했네? 하면서 뿌듯하고 스스로 칭찬도 해줘요. 사실 이제는 기록 자체가 재미있기도 해요. 뭔가 채워지는 느낌? 그 만족감이 또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의지로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다섯 번째, 숫자로 보면 달라요. 저 운동 빼고 다른 건 다 띄엄띄엄해요. 근데 1년치를 모아서 계산해보면 무시 못할 숫자가 나와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만 하면 그게 쌓여서 결국 결과가 돼요. 하루 단위로 보면 별거 아닌데 한 달 혹은 1년 단위로 보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안 했어? 뭐다? 그래서 포기할 거야?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예요. 첫째, 매일이라는 단어에 묶이지 말기. 둘째, 생각 줄이고 그냥 하기. 셋째, 강도에 대한 욕심 버리기. 넷째, 의지 말고 기록으로 환경 만들기. 다섯째, 잠시 멈추는 건 괜찮지만 포기하지는 않기. 꾸준함은 매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끊겨도 다시 이어가는 게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못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